저와 제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불필요한 보험들을 대부분 정리하였고 최소한의 보험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험라이프 김팀장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개인보험을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버신 돈을 절대 보험료에 가소비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고객님들께 보험 상담 및 설계를 해드리고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가입까지 진행해드리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고객님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 절대 보험에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못지않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실손의료비보험 이 두 가지 보험의 혜택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먼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원무과에서 수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종이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종이가 바로 진료비 영수증인데 이 진료비 영수증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진료비 총액인 596만원 중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2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396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 항목만을 놓고 봤을 때에는 526만원 중에서 396만원을 지원받았으니 약 75%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머지 25% 본인이 부담한 금액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비급여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실비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증질환 환자에 해당된다거나 소득분위가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혜택을 적용시켜주고 있는데요. 수많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심뇌혈관 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 질환 등의 질환에 대하여 환자 본인 부담료를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대상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별도의 등록 창구나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중증 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검사, 수술, 입원, 기타 외래 진료 등을 받을 때 병원비의 90에서 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즉, 환자가 의료비의 0%에서 10%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며 암 환자는 최대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기간 내 완치가 되지 않거나 질환이 재발하면 재등록을 통해 지원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년 동안 암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각종 검사 비용, 항암 치료 비용, 암 수술 비용 등으로 산정되었던 병원비를 계산해 보니 대략적으로 6천만 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저희 가족들이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는 1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갈 때마다 정말 이 제도가 없었다면 치료 비용이 없어서 치료를 중단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 복지 제도에 대해서 감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단 여기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의료비는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00%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뛰어난 제도, 두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입니다.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눠져 있는데 분위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용 방법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발생한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826만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본으로 지급합니다. 단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적용 제외됩니다. 사후급여는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누적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확인하는 경우 매월 그 초과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기준으로 연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89만 원이 넘어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본인 일부 부담금은 수진자가 부담한 진료비 중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임플란트, 상급 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상급 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장애인 보장금 및 출산비 등은 제외되며 국가 또는 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매년 8월 말경 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의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안내문 수령 후 온라인 방문, 유선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뛰어난 제도 마지막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 일부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인 선벌급여, 2, 3인실 병실료, 비급여, 일무 항목들도 포함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 소득 및 재산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이어야 하며 재산은 가구 총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 원이어야만 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을 몇 가지 예로 들면 직장 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8510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1만 2660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5천만원 한도이며 소득 기준액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에서 80% 차등 적용합니다. 지원금 계산법은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 플러스 전액 본인 부담금 플러스 비급여 플러스 지원 제외 항목 마이너스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금, 수령금 등 곱하기 지원 비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가 2천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에 2천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에 50에서 80%인 850만 원에서 1,36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지원해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데 미용 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재증명 수수료 등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지차제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 지연되며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조치됩니다. 그리고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이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은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만으로도 의료비 혜택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한 가지 방어막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실비보험 혹은 실손보험이라고 불리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이 불가한 초고령층을 제외하고는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찾기 힘들 만큼 아주 대중적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를 제외한 실제로 내가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서 일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병원 진료 후 수령하게 되는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서 실비보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장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확인하셨던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먼저 급여 항목을 보시게 되면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단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비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이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비인데 여기서 전액 본인 부담금은 급여 항목이긴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00%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자면 1차나 2차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본다든지 비응급 상황에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등등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의료수가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통제가 불가능한 비급여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점이 있는데 비급여에 해당된다면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의료 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이미 비급여만 아니라면 비급여 의료비도 실비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등 우리가 병원에서 시행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의료 행위들이 실비보험 보장 대상에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선택 항목에 나와 있는 보철 교정료와 재증명료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실비보험의 보상률은 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는데 2009년 7월 31일까지 판매되었던 1세대 실비에서는 입원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의료비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세대 실비보험부터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은 적게는 의료비의 10%, 많게는 30% 정도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대한 질병 혹은 고가의 의료 행위로 인해서 수천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이 본인 부담금을 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실비보험에는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 한도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비보험으로 청구를 진행했는데 연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고가의 의료 행위를 받아서 급여 의료비로 1,000만 원, 비급여 의료비로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인 2, 3세대 실비라고 가정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3천만 원의 의료비 중에서 5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 한도로 인해서 200만 원을 초과해서 발생한 300만 원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본인 부담 상한제와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2세대 실비보험이나 3세대 실비보험인데 이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셨다면 반드시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에 확인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연간 본인 부담금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간 본인 부담금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보상 금액을 4세대 실비보험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8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4세대 실비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1에서 3세대 실비보험에 비해서 본인 부담금 비율이 높아졌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간 본인 부담금 한도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증질환 환자분들이나 현재 고가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절대 함부로 실비를 전환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한 취지는 보험을 절대 과하게 가입하지 마시라는 취지이지 아예 가입하지 마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을 비롯하여 암, 뇌질환, 심장질환을 보장해주는 3대 질환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화재보험 등 꼭 가입이 필요한 보험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보험의 보장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스스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든 정확하게 파악하신 이후에 가입을 고려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영상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장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놓았으니 시청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거나 저에게 보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이나 댓글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라이프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